자, 그러면은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솔바라님께서 옳은 말씀 해주셨어요. 홍준표는 우파의 자산이다. 컷오프 절대 안 됩니다. 이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너무 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좀 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호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호가 김용호계를 마구마구 심고 있다. 그리고 김용호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제2의 이한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당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여러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5일인데 이게 3월 15일까지는 공천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천이 28.8% 30%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천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는 건요. 막판에 급하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회몰이를 할 수 있고 새몰이를 할 수 있는 막판에 가면 급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천을 이렇게 끌고 있다는 거 이거 김용호의 꼼수가 있다. 그 점은 제가 이 팩트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의를 따라야지 애국입니다. 루키르님 말씀대로. 그리고 최진현님 스윗드림 등급. 아유 감사합니다. 진현님. 아까 스포츠스로도 확인해 주셨는데 네, 자 큰일인데 저도 큰일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최홍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김용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기에 이어서 영도에 꽂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 김무성이 가가지고 이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김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김용호가 뭐라고 했었죠. 근데 이 최홍이라는 사람을 강남을에다가 꽂았어요. 이 강남을은요, 비례 중에서도 비례, 강남을에 공천을 받았다 하면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진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김용호가 국회의장 했을 때 공보 비서관 했던 사람이고요. 허용범, 이 국회 도서관장 했던 사람 딱 단수 공천으로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김용호가 영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윤희숙, 이 사람도 이제 공천 줬죠. 서초에다가. 그 다음에 이수희도 강동에다가 공천을 줬어요. 근데 이수희는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18대에 말하자면은 한국당,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영입인사라고 해갖고 새로 들여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비대위원이었어요. 이미 당 사람인데 영입이라는 말하자면 이 꽃을 하나 달아주면서 띄워준 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김용호하고 친해져. 그래서 뭐 서초가 강동갑,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중구, 강화, 옹진, 막 이런 데는 다 한나라당 표밭인 거예요. 자유통합당 표밭 이런 데다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은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김근식이란 사람, 뭐 민현주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안철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현주, 김근식은 그동안에 완전히 좌파의 나팔수였어요. 근데 이 김근식한테 송파병을 줬어요. 송파병도 이게 당선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김근식은 지금요 그냥 슬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당선 확정이니까. 그리고 민현주한테는 민경욱이 말하자면은 의원으로 있던 인천 연수를 준 거예요. 이 인천 연수라는 데는 인천에 연수를 한 데는 송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입니다. 여기를 민현주를 준 거예요. 민현주는 그동안에요 자유한국당 막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계였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통합당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경욱이가 물론 저는 하는 말마다 좀 지나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민경욱이가요 막 처절하게 싸운 건 있었어요. 그럼 그런 민경욱이는 뭐 정말 막말했다고 이렇게 쫓아나고 컷오프 시키고, 민현주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동안의 통합당에 대해서 화살을 날리던 사람은 딱 강남 같은 인천 연수구를 주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경욱이를 설사 날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고생한 사람,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말하자면은 정말 주먹을 꼭 쥐고 싸웠던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적군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정당이 더 이상 아니다. 우파 정당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 우리공화당하고 뭐 지금 김문수 뭐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분열 조짐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김용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히 뭐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김용호는 왜 이러느냐? 근데 김용호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몇 개 좀 날리고 뭐 이러니까 여론이 자기한테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가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겠다 뭐 이러고 나오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이거 너무 꽃놀이패잖아. 이런 생각이 김용호가 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김용호가 꽃놀이패라는 생각을 속으로 내심하게 됐느냐.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과 홍준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내부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황교안은 말하자면 이제 종로에 가서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요. 응? 근데 참 저는 이 황교안이 조금 이렇게 좀 스타일도 좀 바꾸고 진짜 이 정치색을 빨리빨리 입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용호가 이렇게 보니까 황교안이가 지금 이렇게 치유받고 올라오고 지금 이 좋은 데서 황교안이가 이걸 살리지 못하는 건 황교안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황교안은 이렇게 종로에 올인하면서 기본적으로 당 대표지만은 자기 자식들 딱 20자리를 황교안이가 김용호한테 명단을 줬답니다. 나는 지금 종로에서 붙박이로 올인을 할 테니까 이 내 새끼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20석 정도는 챙겨달라. 응? 뭐 300석 중에 20석 챙겨달라고 하면 황교안이도 이게 챙겨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이렇게 탐욕스럽거나 이런 사람은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챙길 사람 챙기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한테 정작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사람 지금 다 날려버린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쪽에서 챙겨달라고 한 사람이 지금 거의 다 낙천이 되거나 되지도 않을 경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이 정말 이 종로에서 내가 말하자면은 이 힘 안 들이고 날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대표 자리 김용호 대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랍니다. 내가 대표 한번 해볼까? 뭐 비대위원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홍준표예요. 자, 그날 제가 안형환 그 선수하고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번개를 해가지고 그날 좀 거의 새벽까지 마셨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안형환에 대해서. 근데 안형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나도 이번에 참 무시당하고 정말 우세당하고 이런 대접을 받아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안 선수보다는 홍준표가 더 불쌍해. 홍준표는 창녕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철수를 해가지고 또 양산까지 갔는데 양산에서 지금 나동현이하고 경선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때 월요일부터 그냥 쫙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 선수가 막 웃으면서 그렇지. 홍준표는 이거 온갖 망신, 개망신 다 당하고 있다고.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동현이란 사람이 누구냐? 양산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홍준표의 딸랑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홍준표 계보였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이 창녕에 있는데 막 쪼르르 가가지고 양산에 와도 내가 선거 다 바닥 다 닦았기 때문에 책임진다. 이래서 홍준표가 오늘 홍준표가 그 말도 했지만 양산으로 내려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국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동현이라는 사람이 나도 양산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홍준표는요,
뒤통수를 맞아도요. 지금 뒤통수를 3차례나 강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홍준표가 완전히 등신된 거예요. 근데 나동현이가 왜 홍준표의 딸랑이었는데 갑자기 홍준표하고 경선 주자로서 막 부상을 할까? 그리고요, 여러분, 선거라는 거 참 웃겨가지고요. 나동현이가 양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산시장 선거까지 갔기 때문에 나동현이가 양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은 홍준표가 끝나는 거예요. 나동현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컷오프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김영호가 전화를 통해 갖고 홍준표한테 그랬대잖아요. 당신 컷오프 할 거고 안 그러면은 나동현하고 같이 경선하라. 홍준표 성격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라도 못 받습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홍준표에게 이렇게 수모와 수치와 굴욕과 치욕을 이렇게 김영호가 안기는 거예요. 홍준표를 아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부르르르 떨고 뭐 탈당을 해버리든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김영호는 꽃놀이 팬 거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종로 선거에서 기적이 일어난 지금 정말 이 김용호 생각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황교안 종로에서 패배하니까 그걸로 황교안이는 이제 보내버리고 집으로, 또 홍준표는 이런 식으로 수모와 굴욕을 줘갖고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럼 무주공산에 오로지 달이 떠 있으니 그 달 이름이 김용호다. 이렇게 김용호가 회심의 미소를 씩 짓는 겁니다. 자,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준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 홍준표가 얻은 표수가 많아요. 홍준표는 자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를요, 이렇게 수모를 겪게 하면은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가요, 양산에서 누구하고 붙습니까, 여러분? 김두관이하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산에서 김두관이는 뭘 갖고 장사를 하느냐. 진주의료원을 없애버린 홍준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은 홍준표. 오로지 돈만 생각한 홍준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홍준표를 몰아세우고 있어요. 홍준표가 나가더라도요, 굉장히 힘겨운 선거입니다. 진짜 힘겨운 선거예요. 그래도 선거 지표로 보면은요, 홍준표가 이기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동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동현은요, 이 김두관한테는 잽도 안 돼요. 그래도 김두관이는 경남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장이라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시골에서는 바닥을 훑는 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두관은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이 양산시장 선거는요, 김두관 헌정 선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김용호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김용호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합당 게시판에 가갖고 김용호 공천 제대로 해라. 왜?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제1당 될 수 있는데 지금 김용호가 지욕심 차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공천해라 이러면서 여론을 세게 만들면 김용호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빨리 여론을 돌려놔야 돼요. 지금 김용호가 자기 새끼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어떻게 양산을 김두관이한테 이렇게 바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김무성이가 믿고, 아무리 홍준표가 믿고 황교안이를 날려버려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김용호가요, 보수의 원칙이라든가 보수의 결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김용호도 약간 색깔이 핑크색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또 핑크빛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참 별로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김용호가 이 사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현주 문제입니다. 자, 이현주, 저도 우리 뭐 방송에도 나왔고, 저는 이현주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주고, 또 이현주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이현주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현주는요, 이현주 정치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현주에 대해서는 철새라든가
또 이현주는 자기가 뺏지다는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아닙니까? 그 민주당에 있을 때는 뭐 박정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유신 이걸 가지고 막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안철수 따라가갖고 안철수가 최고고 안철수가 안 되면은 이 나라는 뭐 죽는 나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유세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변을 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이현주에 있어서는 일관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까지나 보수의 일관성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현주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현주는 이번 선거에서요, 자기의 원래 선거구인 광명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에 가서 한번 처절하게 터지더라도 진짜 이현주의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 피눈물 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명에서 이현주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광명이라는 그 지역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 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영등포를 지나갈 때 보면 영등포갑 주민들에게 진짜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여당을 뽑아줬고요. 그런 점에서 저의 그 승리는 영등포갑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승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영원히 영등포갑인 거예요. 근데 이현주가 부산 영도에 나오겠다? 정말 꽃놀이 그냥 앉아서 배지를 달겠다 아닙니까? 정말 험지 출마를 해갖고 정치인 이현주의 말하자면은 진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는 만약에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낙선됐다 하면은 그건 이현주한테는 고배가 아니라 축배가 될 겁니다. 길게 봐야 돼요, 정치라는 거는. 근데 이현주가 바로 앞에 정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게 일종의 백을,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바로 김영호예요. 김영호가 지금 이현주는 부산에서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현주를 경선에 붙이는 거는 불합리하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는 양산에서 출마한 적도 없는데 왜 홍준표를 양산에서 경선에 붙이겠다고 하고 컷오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현주에 대해서는요, 일종의 김무성에 대한 구원, 말하자면 김무성의 그 지지하는, 또 김무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또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뭐 저기 안영환 선수도 김무성하고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닌데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뭐 김은혜도 지금 어디 좋은데 비례하고 마찬가지인 뭐 강남우리라든가 강남병에 이제 강남병에 꽂아주겠다고 지금 이 김용호가 지금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김용호 그 공관위원장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이었고 그분이 박근혜 대표 그 시절에 이분이 뭐였느냐?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을 잘 압니다. 자, 모든 거 각설하고요. 기본적으로 당선된 사람을 공천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 통합당의 가치, 보수 인사들이 기뻐할 사람들을 공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천, 또 뭐 제2의 이항구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요, 보수들이요, 아휴,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휴, 가만히 있지, 속상하다, 내가 찍어준들 이러면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공천을 잘해야지 이 보수와 중도들이 막 기를 쓰고 나가갖고 저 민주당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심판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이 김용호한테 달려 있어요. 근데 김용호가 지금 완전히 정말 무주공산에서 혼자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석연 이분도 물론 변호사하고 정치에 해안은 있지만 당내에 아주 깊이 있는 사정은 몰라요. 김세연이 있긴 하지만 김세연이 이 스타일이 얌전한 도련님 스타일이라서 김영하고 맞서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당을 아는 사람이 없고, 김영호가 공관위원장의 명단을 짤 때 정치의 문외한들만 짠 거예요. 그러면서 신선하고 뭐 새로운 물갈이다. 물론 그런 측면은 있지만 공천이라는 거 저는 새롭고 젊고 뭐 신선한 사람들, 새술은 새부대, 저도 그건 환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뭐 뒷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홍준표 날리고 뭐 한 게 아닌 저렇게 짱 받아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성리모님이 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 레스드라님께서 저는 처음부터 김용호가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라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감을 가졌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이 나라가 쓰러지느냐, 나라가 바로 세워지느냐, 그 정말 벼랑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벼랑 끝에 그 생각을 김용호가 갖고 지금이라도 김용호가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 통합당 게시판에 몰려가가지고 김용호 정신 차리라고 공천 제대로 하라고 진짜 세게 굳세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청와대 청원보다 이게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일 통합당 게시판에 몰려가가지고 김용호 제대로 공천해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대 우리 오늘 통합당 그 게시판에 몰려갖고 김용호 정신 차리라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네, 여러분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멤버십은 저에 대한 동지에 여기에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있고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감사드리고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